자, 우리 투부정사 파트 2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명사 부분에 대한 설명했었고, 이제 다 나시겠지만, 명사 중에 기존에 했던 건 다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쓰이는 투부정사도 명사의 역할로 쓰인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자, 그리고 절대 투부정사 중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안 되는 경우, Y 같은 경우는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자, 그 다음, 오늘은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인데, 형용사 용법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형용사라는 걸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이 투부정사가 아니고 그냥 형용사라고 부르는 모든 단어, 모든 어떤 그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들은 공통점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모든 형용사는.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 또는 서술적 역할 뭐 이렇게 쓰는 이런 두 가지의 방식이 투부정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형용사는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수식하면서 쓰이는 이러한 형용사를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반면에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거는 혼자 씁니다. 문장에서 혼자 쓰이는 것은 문장 전체 내에서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쓰이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이 한정적 용법이에요. 한정적.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고 넘어가는 건, 아래가 이제 내용이 투부정사가 뭐 보다시피 여기가 무슨 한정적, 그런데 뒤에 가면 갑자기 서술적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말 그대로 한정적 용법이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모든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ere are lots of skills. 많은 뭐가 있다. 스킬이라니까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쓰이는 이 to master, master라는 단어는 뭘까? 익히다 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익히다. 완벽하게 익힐 기술들이 있다라고, 이 지금 해석이 뭐뭐 리을로 되죠.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일 때. 그리고 보다시피 앞에는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대부분의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는 앞에서 수식하는데, 투부정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만 쓰입니다.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래서 좀 중요한 건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슨 역할? 한정적 역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도 1번의 형태가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to master라는 형태가 들어가는 거. 두 번째 문장 봐볼까요? 그는요, he needs a soccer ball. 뭐가 필요하다? 축구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practice랑 연습할 축구공이죠. 이 뒤에 쓰이는 to practice가 보다시피 연습할 이라고 우리가 리을로 끝난다 그랬죠? 투부정사가.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명사인 축구공이라는 걸 얘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1번과 2번은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했는데 뒤에가 전치사가 하나 더 붙었죠. 왜냐하면 축구공을 가지고, 자, 갑자기 성경이 생각나네요. 사과를 자르는데 나이프를 가지고 잘라야겠죠. 그것처럼 연습을 하는데 축구공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with가 만약에 없다면 이 문장은 불완전한 형태, 말 그대로 성립이 안 돼요. practice soccerball이란 말이 뭐야? 서커볼을 연습해? 이상하네. 가지고 연습한다는 말로 뒤에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야겠죠.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투부정사의 형용사긴 용법이란 건 보다시피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수식해주는, 다시 말해서 한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형용사적 용법은 이 두 번째 것처럼 보다시피 뒤에가 뭐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전치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거를 주의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이고, 세 번째 건 조금 달라요. He is to join the soccer team tomorrow. 이건 아무리 봐도 to 부정사는 맞는데 뭘로 써야 되냐? 그는요,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혼자 쓰이는 to 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으로 써야 되는데, 그는 축구팀에 내일 참가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그는 이다. 축구팀에 참가하기 위해 말 안 되죠?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전혀 해석이 안 돼요. 해석 불가능해요. 이 자체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형태로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앞에가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씁니다. be to 용법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불러요. be2 용법이라고. be2 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동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바로 연결돼서 쓰이는 이러한 to 부정사를 해석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to 부정사로는 절대 해석 불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be2 용법이라고 그러고, 우리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쓰이는 거. 방금 말한 것처럼 앞에 명사를 꾸며줘야 될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게 소술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그래요. 자, 쓰이는 방법은, 자, 우리 책에 보세요. 5가지로 해석이 돼요. 본말 예정이다, 가능, 의도, 의무, 운명의 이 5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돼요. 예정이란 말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해석이고, 뭐뭐 가능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의무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운명은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지금 없다가 된 이유는 앞에 to가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은 갈 예정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이렇게 5가지로 그 to 부정사가 그 해석이 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be2 용법이라 하고, 이 be2 용법이라 쓰이는 것은 형용사 역할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신가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이거를 요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be2 용법이라고 쓰는데 방금처럼 5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조금 다르게 외웠는데 굳이 여러분이 이거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 중에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be2 용법은요, 이게 내 거랑 약간 다른 게 자, 우리가 be2 용법에서 소망, 의무, 가능, 운명, 그리고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의도라는 게 나는 소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근데 의미는 같아요. 소망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뭐뭐 하고 싶다라는 것은, 자, 여기는 왜 또 근데 의도가 안 나와 있네? 마침 보니까, 그죠? 의도가 안 나와 있어요. 자, 뭐뭐 하고 싶다라는 말은 뭐뭐를 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나타낸다라고 써요. 같은 의미예요. 나는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외웠어요. 소, 의, 가, 운, 예. be2 용법이라 해가지고, 이건 굳이 여러분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be2 용법이라 해서, be2가 우리가 발음이 그냥 to를 연상해요. to.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 소를 이렇게 경기장에 놓고 팍 찔러가지고 죽이는 막 올레 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to라고 그러는데, 그 be2 용법은 이 to를 나는 상상을 해서 외웠어요. to를 하려면 소를 딱 가운데에다 놔줘. 소를 가운데에다 놓죠. 그거를 비슷한 발음으로 해서 소가운데라고 했어요. be2 용법. 그래서 소는 소망, 의는 의무.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를 가르쳤던, 또는 나를 가르쳤던과 비슷한 그 시대의 문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외우게 시키셨어요. 아마 이전에 여러분도 그 영어 막 다른 학원들 보면 이렇게 해서 막 뭐 외우게 많이들 시켜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영어를 달달달달 이걸 외웠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였고, 지금은 이런 문법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꼭 필요하진 않지만 해석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정도로 우리가 보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무엇을 소우 가운데, 소우 가운데라는 의미로 이제 억지로 갖다 붙인 그런 내용. 소는 소망, 뭐뭐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있는 의도랑 같은 뜻이에요. 의무,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운명, 뭐뭐로 운명이다. 예가 아니고 예정. 아침이라 선생님 좀 정신이 예정, 뭔말 예정이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건, 이 모든 것은 앞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쓰일 때만 가능하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쓰이는 게 있고, 자, 뭐, 형용사용법 여기 정도까지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거 하나, 비투용법 넣고,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이게 지금 하나로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5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막 다 외웠어요. 투부정사. 근데 이제 아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나 투부정사 역할에 대해서 논하지, 고등학교 때는 이걸 전혀 논하지 않아요. 투부정사는 더 이상 그때처럼 막 달달달달 외워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투부정사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이 자리가 투부정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게 어법 문제라는데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이지,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야 이제는 중학교 다 지나가잖아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묻진 않아요. 그럼 이것도 아까 BT용법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해석, 순전 해석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쓰는 거,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투부정사 용법을 골라라 하면 어떻게 씁니까? 주어, 형용사, 이 2가지 뺀 나머지는 너무 부사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그러한 투부정사도 부사의 역할,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 문장을 보면, 나는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형용사 역법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앞에가 뭐가 있어 버리니까. 이렇게 미국이라는 명사가 딱 쓰여버리죠. 그렇죠? 형용사 용법이라면 얘가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꾸며줘야겠죠. 해석이 뭐뭐 리을로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석해보면 진짜 웃겨요. 나는요, 2018년에 의학을 공부할 미국에 갔다. 뭔 소리야? 의학을 공부할 미국은 따로 있고, 여행을 갈 미국도 따로 있고, 예를 들면 돈을 벌러 갈 미국이 따로 있습니까? 미국이 한 3-4개 됩니까? 아니죠. 이러한 식으로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할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 어거지식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형용사 용법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얘는 형용사일 텐데 아쉽지만 형용사 용법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상은 명사가 앞에 쓰여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해석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이거를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로 쓴다라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이 투부정사는요, 이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in order to로. 물론 여기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는 이 투부정사 앞에가 in order란 말이 원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고 쓰죠. 또 같은 말로 그 아래 나와 있는 so as to도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에서 얘가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게 있고, 같은 뜻으로는 in order
to 동사 원형이 같아요. 사실은 이 단어가 이걸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nother 대신에 so, as, to 동사 원형도 같은 뜻입니다.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쓰라는 문제는 아마 없을 거지만 해석상에 another to가 나와 있다거나 so as to가 나와 있으면 이게 뭐지? 뭔 뜻이지? 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를 꼭 참고를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뜻은 전부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물론 세 번째 문장은 보다시피 to 부정사의 부정을 쓰는 방법 뭐예요? to 앞에다가 이렇게 nout만 쓰면 되죠. 그죠? 근데 another to의 부정을 만드는 방법도 another 뒤에 이게 to 앞에다가 nout만 쓰면 돼요. so as도 옆에 nout만 쓰면 돼요. 굳이 부정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은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게 to가 들어간다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온 내용도 켈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not이 없다면은 학교에 지각을 하기 위해서 말 안 되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not을 to 앞에다가 적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또 다른 to 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중에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자, 이런 말을 쓰려면 주로 그 앞에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앞에 쓰입니다. 바로 어디에? 여기에. 보이신가요?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형용사가 이 앞에 쓰입니다. 기쁘다, 뭐 좋다, 뭐 해피하다 또는 뭐 슬프다 등등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그 앞에 나옵니다. 해석은 나는 기뻤습니다. 왜? 그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라고 해석은 뭐뭐 해서 이 내용상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 때문에 라고 대놓고 이렇게 바꿔 쓰셔도 같은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란 말은 말 그대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죠. 이렇게 쓰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의 근거라는 건 조금 특이하죠. 해석은 뭐뭐 하다니라는 또 또는 뭐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니 원래 하다니는요 바로 요 부분이 앞에 생략되는 거예요. 뭐뭇을 보고 판단하니를 줄여서 뭐뭐 하다니라는 말로 줄여 쓴 겁니다. 자,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까? 이 많은 to 부정사의 부사 역할 중에 여기도 잘 보면 앞에가 must be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this 뭐뭐 해야 한다는 추측도 있지만 강한 추측을 나타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 지금 기억나나요? 바로 여기가 그 뜻이에요. 자, 이 해석해보면 여기 부분 잘 보세요. 그는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판단을 나타내는 이러한 조동사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쓰이는 to 부정사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라고 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라고 하면 맞힐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자, 그럼 이것도 해석을 마저 해보면 자,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판단하니 그는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좀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길게 우리가 느려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원래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식 그 해석 자체가.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그렇게 말하다니 그는 화가 났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때의 to say의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니 이거임에 틀림없다는 뜻인 판단의 근거라는 그런 명칭에 쓰인 부정사의 부사 역할로 쓰이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아래 문장도 자, 수서는요 멍청함에 틀림없다. 그를 믿는 것을 보고 판단하니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 그리고 4번은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겠네요. 이거 해석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 책은 뭐같다? 어렵다. 읽기에. 이게 뭐죠? to read가 뭐 딱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딱히, 아니 뭐 해석하는 게 애매해요. 뭐뭐 하는 걷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 영법은 리을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투부정사 있는데 이 투부정사 앞에 쓰인 단어가 보다시피 뭡니까? difficult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거는요, 투부정사가 이 형용사를 꾸며줘요. 영어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 뭐가 꾸며줘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쓰이는 투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입니다. 라고 정도 해석을 합니다. 이 책은요, 읽기에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단어 배운 적 있어요. 뭐가 있을까? 바로 투투용법이에요. 여러분이 배웠던 투투용법. 조금 이따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투투용법. 예를 들면 She is too lazy to do it. 자, 이 해석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투용법인 거죠. to. 그죠? 그런데 이 to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야. 투부정사에. to가 하는 역할이. 해석해보면 그녀는 너무 게을러서 그것을 할 수 없다죠. 그런데 이때 to는요, 앞에 있는 lazy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해준 역할을 해요. 바로 이 투투의 얘가 바로 형용사 수식입니다. 우리가 다 배운 적이 있어요.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쓰이는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입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왜? 그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to 용법이나 enough to 용법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게 쓰진 않아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배웠습니다. 재호야, 괜찮니? 잠이 오는구나, 재호가. 응? 그 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많이 했어요. 뭐뭐 해서 뭐뭐 하던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주로 시켰습니다. 자, 해석을 이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울 거. 왜냐면 이거는 잘 해석이 웃기게 돼요. 봐보세요. 그 늙은 남자는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100살까지 살았습니다가 되죠. 100살까지. 그런 해석은 없어요, 영어에는. 우리말로 바꾼 거야. 원래는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살아서 그 결과 100살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인데 그거는 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충분히 할 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게 시키는 거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중에 결과 용법 중에 하나가 그는 100살까지 살았다. He lived to be 100. 이걸 외우게 시킵니다. 왜? 그는 살아서 그 결과 100살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과는 좀 안 맞으니까. 자, 그러한 것들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자세히 보시면, 자, 이때는 우리가 투부정사 나왔는데 only to가 나왔죠. only to가. 자, 해석해 볼까요? 존은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이 두 문장이 그가 집에를 돌아와서 보니 그 결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only to의 투부정사가 아까 말한 결과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신가요? 자, 뭐 그런 정도 쓰인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고, 뒤에를 나가기에 앞서 우리가 좀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숙제로 좀 나갈게요. 나랑 같이 먼저 할 거는요, 각자 여기에 있는 서술형 11, 12, 13 여기도 12, 13, 14 그 다음에 부사정법의 10부터 14까지를 아니요, 이거는 미안해요.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5부터 9까지 요거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 명사용법 중에 처음에 부분 어디에 살아야 될지 결정하기 어렵다. 앞에 이게 It's difficult to choose
선택하는 게 어려운데 어디 살아야 될지라는 것은 의문사인 where to live. 이때 뒤에 in을 씁니까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where이란 말 자체는 뒤에 in을 안 써도 돼요. 오케이? where는 명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뒤에 in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선물로 보내야 될지란 말은요. Have you thought about 무엇을 to send? 여기까지만 쓰시면 무엇을 보내야 될지죠. 그리고 책에 나온 as a present를 그 뒤에 적으시면 답이 됩니다. 딱 어려운 건 없죠? 자, 엄마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자, 어떻게 갈아야 될지라는 말로 의문사 how to change the bulb라는 문장을 쓰시면 답이 됩니다. 다들 문제 없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나는요 파티 후에 살 것이 많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I have 뭘까요? 쓰신 분 있어요? 그렇죠. A lot of things. 여기까지가 지금 목적어죠. 사야 될 많은 것들. 근데 to buy를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이 지금 뭐를 명사를 수식해준 말로 to buy. 무엇을 위해서? For the party.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문장의 주어, 동사,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이제 명사가 나오고 우리가 알다시피 투부정사는 뒤에서 명사를 앞에를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써야 됩니다. We have to buy a lot of things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다음에 she doesn't have 다음에 뭘 쓸까? 가지고 놀 장난감과 인형이 없다라는 말은 she doesn't have 뭘까? toys and thos라는 명사를 먼저 적으셔야겠죠.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놀다는 말로 to play with. 이건 아마 어려움 없이 하지 않으셨을까 내 생각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가지고 논다는 말은 꼭 수단을 나타내는 with란 전치사랑 동반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3번은 그 매지션은 자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움직이도록 하는 힘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있다 그래야 돼? 먼저 the power 이라는 명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가 뒤에 붙이겠죠. 그럼 뭐 할? 물건을 움직이게 할 이란 말로 자 뭘까? to 부정사 뒤에 make 만들다. 뭐를요? object. 자, 여기는 참 재밌는 게 이 make란 단어가 사역동사입니다. 못마도록 만들다라는. 그러면 뒤에는 또 목적어가 나오겠죠? 물건들을 그러면 원형 뭐가? 움직이게라는 말로 move.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손을 대지 않고라는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죠. 그게 뭐야? without 뭐 없이란 얘는 전치사니까 그대는 touching. 자,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Magician has the power. 해서 그대로 해볼까요? 이 마지막 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하는데 자, 마술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뭔 힘을, 뭐할 힘이에요? 만들 힘이죠. 뭐를? 사물들을 움직이게 만들 힘을. 자, 근데 무엇 없이? 터치 없이.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죠. 이거 맞은 사람 3번. 자, 요렇게 문장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문법 이거 정리되고 나면 영작을 조금 많이 해볼 거예요. 다음 거부터는 영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문법 지식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게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서술형 시험 볼 때 너무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차라리 뭐 라이팅 쓰고 했으면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래요. 그럼 억지로 이제 그 구조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 강은요,
수영하기에 위험하다라는 말, 이때는 너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자, this river is dangerous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위험한이라는 형용사죠. 얘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를 꾸며준 게 부사죠. to swim. 이때 in은 왜요? 강 안에서 수영하니까 swim in을 썼어요. 선생님, 이렇게 to 부정사에 전치사가 들어간 것은 형용사 아닙니까? 아, 맞아요. 형용사 이렇게 써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형용사가 되려면 앞에 꾸며준 단어가 뭐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서 얘가 꾸며주는 것은 부사밖에 쓸 수가 없겠죠. 자, 그 이유예요. 자, 그가 집에 그가 집에 왔습니다. 왔다라는 그 결과 to find 뭐를 발견했어? 한 여성이 woman 자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때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결과용법이죠. 결과용법. 세 번째는요. 우리 배웠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must가 들어가니까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겁니다. 그는요. 미쳤음에 틀림없다. He must be crazy. 왜요? 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니 그 뒤에는 to act like that 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니 여기에는 판단하니란 말은 따로 안 나와 있지만 이 자체가 이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침대는요 잠자기에 편안하다. This bed is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 이 형용사를 뒤에서 to sleep in이 꾸며주죠. to 부정사의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용법. 자, 그 다음 마지막 그 미치는요 잘 왔습니다. 그 결과 to be a good actor 좋은 액터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좋은 액터가 되기 위해서 잘 왔습니다 하면 큰일 나죠. 세상에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인다는 거. 자, 숙제는 그 외에 나머지 몇 개 여기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나머지 거 포함해가지고 여기 리뷰 테스트까지 좀 풀어주세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자, 이러냐? 자, 리뷰까지 안 된다. 갑자기. 이상하네. 자, 리뷰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